7번 볼게요. 지름이 D이고 길이가 50D인 원형 단면으로 된 기둥의 세장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장비. 지름이 D이고 50D. L이 50D. 그 다음에 지름이 D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I 미니멈 구하면 요거는 64분의 파이 D 4승이 되고요. 단면적 A는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R 미니멈은 루트 파이 D 4승 나누기 64, 그 다음에 파이 D 제곱 나누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구하니까 넘어갔네요. 요거 구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D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람다 구하면 되죠. 람다 세장비는 R 미니멈 분의 I 미니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구하니까 얼마가 돼요? I 미니멈은 아니요, 여기 I 미니멈이 아니라 L이죠. L. 예. L은 50D. 그 다음에 R 미니멈은 4분의 D. 그럼 얼마가 되나? 200 되죠. 200. 요거는 없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인 장주가 있다. 길이 L이 4m라고 그랬고요. 4m. 세장비가 100. 요게 이제 뭐가 돼요? 람다. 이렇게 되죠. 적당한 지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세장비 람다 구하려면 이제 뭐야? 회전 반경, 최소 회전 반경 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 I 미니멈을 A로 나누면 된 거죠. 그죠? 요거 우리가 구하는 거 얼마 있어요? 4분의 D였죠. 예, 직경일 때. 4분의 D니까 우리 이제 람다는 어떻게 돼요? 람다는 R 미니멈 분의 L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람다는 우리 100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은 4분의 D. 그죠? 그 다음에 L은 400cm로 바꾸면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고요. 그죠? 그럼 D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답이 되네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저기 세장비 구하는 거고요. 장주, 단주 구분하는, 그죠? 세장비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구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람다가 100보다 크면요, 요거를 장주라고 봐요. 장주. 예. 그리고 그러면은 100보다 작으면 단주로 보냐? 그건 아니에요. 중간주도 있고요. 거기 이제 기둥의 단면이나 지지 조건에 따라 다른데 세장비가 뭐 그 우리 이제 기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주, 중간주, 단주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래서 우리 람다가 보통 이제 100 이상 되면 장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심축 하중을 받는 이제 단주를 볼게요. 단주는 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휨이 이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크게 휘질 않고요. 그리고 저기 그 장주는 이제 큰 변이를 가지면서 휘어지면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장주를 설계하는 게 단주보다 중심축 하중을 좀 충력을 훨씬 적게 받겠죠. 예. 단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높이가 이제 작아요. 작은 것들은 이제 단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둥에 작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심에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도심에 작용하는 거, 이거를 이제 중심축 하중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요, 여기 있는 분자애들이 어떻게 거동을 해요? 이 힘에 반대로 작용하겠죠. 반대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부재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변형이 생겨요. 다 똑같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예.
델타만큼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이 줄어들어요. 여기 있는 무작은, 여기 있는 무작은, 여기 있는 무작은 다 똑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 분자 하나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응력, 수직응력이니까 시그마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응력들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이 단면 안에 들어있죠. 그죠? 예, 기둥 단면 안에. 그래서 이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놓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반작용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분자들이 모으면 되는 거죠. 반작용력 P'. 그래서 P'을 구하면 P'은 어떻게 돼요? A 반작용력 단면적은 A고요. 거기에 응력은 시그마. 그죠? 그래서 우리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되는데요. P'하고 P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A분의 P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이제 응력도라고 그래요. 응력도라고 그러는데요. 응력도는요. 이 변형된 모양을 그린 거예요. 변형된 모양. 그죠? 분자들이 받는. 근데 그 분자들의 각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변이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고 우리 다 같은 변이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크기도 다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응력도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나타낼 때요, 우리가 이제 2D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서 보는 거, 그죠? 요렇게 이제 나타내주고, 만약에 이쪽에서 보는 걸 그린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거 2D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릴 때요.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응력을 산정하자. 그래서 우리 응력 산정하고 중심축 가중 받는 거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A분의 P. 그죠? 그 응력도를 그리면 이렇게 다 똑같죠. 그죠? 예. 여기 있는 문제도 똑같고 여기 있는 문제도 똑같고. 그죠? 그 변화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심축 하중이 도심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씩.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편심이라고 그래요. 편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게 이 도심하고 작용력이 만나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회전력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전력이 생기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멘트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충력도 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충력이 도심에 안 생기니까 모멘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력과 휜 모멘트, 왜 휜 모멘트라고 그러면 이 기둥을 휠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죠? 휜 모멘트가 응력을 중첩해요.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얘의 효과는 어떻게 이상화시킬 수 있냐면 이렇게 이상화시킬 수 있어요. 중심축 하중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누르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우개 갖고 한번 해보세요. 책에 가운데 놓고요.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여기가 압축을 받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뜨니까 인장을 받죠. 인장. 그래서 이런 회전력 모멘트로 표시하면 돼요. 그 모멘트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중심축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여기 있으니까 힘 곱하기 우리 중심까지의 거리 P 곱하기 2가 되겠죠. P 곱하기 2.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 그림을 잘 보면 뭐예요? 중심축 하중, 그 다음에 휜 모멘트. 그죠? 그럼 어떻게 중첩을 하면 될까요? 단면만 그릴게요. 먼저 하중 P가 있는 거는 우리 도심이 여기니까 P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은 여기니까요. 중심을 기준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여기 M은 P 곱하기 2 그리고 여기는 P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 B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죠? 여기에요. 이쪽 축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건 안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요. 여기가 A, B 그죠? 윗부분. 그럼 얘가 이제 휠 때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그려줄게요. 여기다 밑에다가 여기 기준선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여기 기준선 이렇게 기준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선을 그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기둥은 요 방향으로 똑같이 요렇게 이제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든 만큼 다 똑같이 줄어든 만큼 그래주고 요렇게 분자들이 받는 힘, 그죠? 요렇게 표시해주면 요게 어떻게 돼요? A분의 P, 요게 응력이죠. 응력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단면적이 A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똑같죠. 우리가 여기에 응력을 그릴 거예요. 응력. 그래서 여기다 그리는데 여기도 기준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쪽은 압축을 받죠. 이쪽은 압축, 이쪽은 인장, 그죠? 눌리죠. 눌리니까 여기는 내려갈 거고요. 그죠? 여기는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니까 반작용력으로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그죠? 여기는 내려가니까 안 올라가려고 위로 표시해 준 거죠. 반작용력으로 그래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압축을 받고요. 압축을 우리가 기둥에서는 플러스로 표시해요. 여기도 플러스. 그럼 얘는 인장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휨이죠. 휨일 때 우리의 응력은 어떻게 돼? 시그마는 I분의 M Y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쓰면 돼요? I분의 PE, M은 P죠. P, Y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거는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PE, Y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축이 A축, B축, A축, B축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A축에 있는 응력들 발생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합쳐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A축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A분의 P 마이너스 I분의 PE Y 여기는 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시그마 B는 둘 다 압축을 받고 있죠. 그죠? A분의 P 플러스 I분의 PE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3D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응력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력도 그리는 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힘이 P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전단면이 압축을 받죠. 얘는 작용력이니까 반작용이니까 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쭉 있어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응력들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응력도는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A, B 앞에 것만 그려준 거예요. 여기 앞에 것만. 그 다음에 휨에 대해서도 보자고요. 휨에 대해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렇게 이제 휨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뜰라고 그러겠죠. 뜰라고 그러니까 안 떠야 되니까 여기는 아랫방향으로 그려놨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립축 있는 데서 보면 중립축 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도심축 있는 데가. 그죠? 그래서 이쪽은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아래로 돼 있죠. 그죠? 작용력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떠야 되고요. 그죠? 뜨니까 어떻게 돼요? 안 뜨려고 아래로 누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누르니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안 내려가려고 위로 저항하고 있겠죠. 그래서 위로 그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니까요. 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도심은 여기는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변이가 0이 되니까 우리가 변이가 0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에가 제일 크고 그래서 이렇게 휘묵력도가 그려진 거죠. 그죠? 이렇게 6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그리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 모양이 그려진 거예요. 요 모양. 그래서 그게 여기에 그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I분의 MY 얘도 I분의 MY M은 또 어떻게 돼요? I분의 PE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는데 우리가 압축을 플러스 기둥에서는 압축이 주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장을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첩을 한다는 건 뭐다? 이쪽 A 쪽에 있는 응력들을 A 쪽에 그 분자들이 받는 거 합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 쪽에 있는 애들.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A분의 P 플러스 I분의 PE Y M이 P니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 B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인장이 있죠. 인장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I분의
PE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중첩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개. 요 그림 갖고 오고 요 그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쪽에 있는 애들 모으고, 그죠? 이쪽에 있는 거 모아주고요. 그죠?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더해주고, 그죠? 그거예요.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A 쪽에 있는 거 더한 거 요거, B 쪽에 있는 거 더한 거 요거,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거죠. A분의 P, I분의 MY.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Y. 이렇게 분모로 쓸 수 있죠. 그럼 요게 뭐가 되죠? 단면 2.5N를 도심으로 나눴다. 이게 뭐가 돼요? 단면계수 Z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계수 Z로 표시한 거예요. Z. 예. 그래서 그 일식과 이식을 하나로 이제 나타내면 이거 두 개를 또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시그마 A 거, B 거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플러스, 그죠? 그래서 A분의 P, 그 다음에 A를 먼저 써준 거죠. 위에다 썼으니까 A를. 그러니까 A 거의 부호는 위에다. 그 다음에 B 거는 밑에다 썼죠. 부호를 밑에다가. 그죠? 그래서 Z분의 PE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거. 예. 또는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PE Y. 그죠? 여기는 둘 다 플러스니까 이건 표시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요 뭐 축력의 편심 위치에 따라 응력 상태의 변화인데요. A단의 응력 상태는 어떻게 돼요? 축 압축력하고 휨 압축력이 적용하니까 A단은 항상 압축 상태예요. 그죠? 여기는 항상 여기도 압축, 여기도 압축. 그죠? 그 다음에 B단은 압축, 인장 이렇게 되죠. B단은 어떻게 돼요? 축 압축력하고 축력의 편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휘응력의 상태가 인장 응력 상태인데 이때 인장 응력이 증가하여 어떻게 돼요? B단의 응력 상태의 조건이 그 A분의 P 압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분의 PEY였죠. 근데 A분의 P가 I분의 PEY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압축이 나타나겠죠. 압축. 이쪽이 크니까요. 근데 이쪽이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장이 나타나겠죠. 그죠? 둘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단은 이제 조건에 따라 바뀌겠죠. 그죠? 예. B단의 응력 상태는 축 하중의 편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A분의 P가 커지면, 그죠? B단에 발생하는 축력의 편심거리가 이제 아주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추궁력이 인자응력보다 커요. 크게 발생되겠죠. 그죠? 요거보다 크게 발생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B단에는 압축응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B단에 발생하는 축응력하고 휘인자응력이 같게 돼요.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력 상태는 0이 돼요. 그죠? 예. 응력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B단의 축력의 편심거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압축응력보다 휘인자응력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크게 되니까 이때는 뭐가 발생이 돼요? 인자응력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요, 요 0 되는 거리, 요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약분되고요. 그죠? 2. 그죠? 그 다음에 I, Y. 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요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는 I를 Y로 나누고 A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단면계수라 그랬죠? Z분의 2는 A분의 1. 그래서 2는 어떻게 돼요? A분의 Z.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뭐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뭐 방법은 뭐 많아요. 여기 이제 A 값을 1로 올려도 돼요. A 회전 반경으로 만들어서 뭐 구해도 되는데 요게 더 편하죠. 단면계수로 구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요, 뭐를 할 수 있냐면요, 2가 a분의 z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거리에서는, 그 거리에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도심인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도심인데요. 도심인데 여기 도심에서 어떤 편심거리 2가 있을 거예요. 2. 요 2의 값이 얘하고 같아요. 같으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죠? 응력이 안 생겨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B단에 A단, B단. 여기는 압축이니까 압축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B단은 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이제 2가 요 2 프라임이라고 그럴까요? 요 2 프라임을 넘어가는 2가 생기면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인자응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쪽에 응력이 없다가 이쪽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자응력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값이 생기고 여기 플러스. 여기 다 플러스였던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 프라임 값을 구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만약에 편심이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더 컸다. 이 편심거리가 더 길어졌다. 그럼 여기에 인장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작다.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죠? 압축이 생긴다. 그죠? 전단면에 압축이 걸린다. 우리 요거로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거를요. 이 어떤 편심거리 이 안에 들 때, 그죠?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가 0이 될 때 편심거리를 구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0이 될 때 편심거리 우리 여기서 말하는 2'이라고 그러죠. 2'. 2'을 구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중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장이 생긴다. 그래서 그때 응력도는 이렇게 된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작용하면. 그때 작용하면 인자응력 안 생긴다. 그죠? 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다 플러스만 생기고. 그 다음에 2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 사이. 중심축에 가까우니까 이때는 전단면이 압축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다리꼴이 되는 거고요. 개형이. 여기는 삼각형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인장이 생기는. 그죠? 삼각형이 두 개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2가 2'을 넘어가면요. 그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핵거리라 얘기할 거예요. 핵거리. 핵 안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핵거리 안에 있으면 전단면이 압축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중이 핵에 작용하면 어떻게 돼? 핵의 경계값에 딱 작용하면 인장은 안 생기지만 삼각형 형태의 응력 분포를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핵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인장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게 핵거리죠. 핵거리.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단주의 핵, 코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핵이고요. 그 핵 안에 하중이 작용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전단면 압축을 받는다. 그죠? 전단면 압축을 받고 그 전단면 압축을 받을 때의 응력 형태는 사다리꼴이다. 그리고 그 핵을 나타내는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핵거리라고 그러죠. 핵의 그 핵 안에 있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걸 핵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개념을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P가 편심돼 있죠. X축으로. 그죠? X축으로 편심이 돼 있는데 그때 여기 어떻게 돼요? 이 Y하고 X가 있으면 우리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력이 일어나죠. 회전력이 일어날 때 이쪽에 지금 음영 넣는 데가 이쪽이 압축을 받고 이쪽이 인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응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A단하고 B단의 응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여기는 압축이니까 압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될지 0으로 갈지 인장이 발생될지 인장이 발생 안 되고 전단면이 압축을 받을지. 그죠?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핵거리 EX만 알면, 그죠? EX의 바깥에 하중 P가 왔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인장이 생기는 거고, 핵거리 EX하고 일치하게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장은 안 생긴다. 0. 그죠? A단의 응력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핵거리 안에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단면이 압축을 받는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중 P의 편심 위치에 따라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므로, 여기 하중, 그죠? P가 우리 핵거리, 그죠? 거기에 따라 갖고 어떻게 돼요? 편심에 따라서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여기 중심축에 작용할 때는 전단면이 어떻게 돼요? 전단면이 사각형, 직사각형 단면으로 압축을 받았어요. 그죠? 조금 편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압축은 생기긴 생겼지만 여기는 줄어들고 B단은 넓어지고 이렇게 사다리꼴이 됐다가 핵이 왔어요. 핵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각형 하중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핵거리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장이 조금 생겼다가, 그죠? 예. 핵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장력이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압축도 생기고 인장도 생겨요. 예. 그래서 하중 P의 편심 위치에 따라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므로 인장력이 0일 때의 식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편심거리 EX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0일 때, 그때를 핵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핵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핵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가 인장이 안 생기면 되는 거죠. 이쪽 A단이. 그죠? 여기가. 여기가 전단면이 압축이니까요. 이쪽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로 하면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중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중첩으로 하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여기에 중심축에 P가 있을 때 이때는 A단에 여기가 A단이고 여기가 B단이에요. 전단면이 뭘 받아요? 압축을 받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A분의 P. 그죠? A단, 여기가 A단, B단. B단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B는 A분의 P.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 P가 요만큼 이 X만큼 X축으로 지금 이쪽에 X축이니까 X축으로 편심이 됐다 그 얘기예요.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P는 여기다 썼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요렇게 모멘트로 표시하면 되죠. M은 P 곱하기 2X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눌릴 거 아니에요. 압축 응력이 나타날 거고요. 이쪽은 뜰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응력은 어떻게 돼요? B, A.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휘응력은 시그마 B는 I분의 MY. M은 PEX,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여기서는 이제 이쪽이 X가 돼요. 그래서 PX.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PE, Y. 요게 X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죠? 요걸 X로 표시해야 되는데 Y로 표시했네요. 네. 그다음 여기는 IY로 했네요. Y축, 그죠? 요 축이니까 IY X로 표시해야 돼요. 요게 X로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거는 어떻게 돼요? 요쪽 거는 시그마 A는 I분의 PEX,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 그죠? 이렇게 돼요. 요 거리가 X 거리라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장이 생기는데 여기가 0, 이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시그마 A는 어떻게 돼요? A분의 P 마이너스 I분의 PEX, X는 제로. 그죠? 그래서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EX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EX 구하니까 우리 A분의 P I분의 PEX X
이렇게 되죠. 요게 없어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x분의 i, y 요거 나누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z가 되죠. 그죠? 그래서 a분의 1 zy분의 2x 이렇게 돼요. 그래서 2x는 어떻게 돼요? zy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아유 잘못 썼네요. a 뒤집어 썼네. 이렇게 zyA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요거야. 예. 요거는 x로 수정해 주세요. 요거는 x로 그죠? 요것도 수정 이렇게 수정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핵거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단면의 도심에서의 핵거리 2x, 2y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축 하중이 작용하면 전 단면이 압축 응력을 받고 핵거리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장 응력을 발생시켜요. 예. 그래서 기본 도형의 이제 핵을 한번 구해 볼게요. 핵. 그래서 여기 2x를 구하려면 이제 2x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요거 구해 볼까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요. 하중이 여기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했던 게 지금 식이 어떻게 돼요? 2x는 a분의 zy였죠. y축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zy, 우리 zy 구하면 zy는 어떻게 돼요? i를 갖다가 iy를 갖다가 x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 거리가 x가 되니까요. 그죠? 도심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b 그 다음에 i는 이 축에 대한 거니까 이게 h가 되죠. 그래서 12분의 b가 h 그 다음에 b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6분의 요거는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hb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냐? 단면계수 값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단면계수니까 우리 그거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BH가 되고 6분의 HB 제곱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요거는 B만 남으니까 6분의 B. 그래서 요거 거리 EX의 거리는 얼마다? 6분의 B다. 그죠? 그 다음에 EY도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H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원형도 해볼까요? 원형도 어떻게 돼요? 2x 구하려니까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그럼 우리 이 축에 대한 휘물 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2x는 a분의 zy 이 축에 대해서 구하니까 단면계수를 그죠? 네. 그래서 zy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도심거리 도심을 갖다 단면 2.5m로 나누면 되죠. iy를 우리 x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x예요. 요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d가 되겠죠. x는 2분의 d가 되고요. 단면 2.5n는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d가 되고요. d 잘 쓸게요. 잘 안 써지네요. 예. 그래서 i 값은 64분의 파이 d 4승 그 다음에 x는 2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요 4분의 다시 할게요. 다시 단면 계수는 우리 이제 단면 계수 구하니까 단면 계수는 64분의 파이 이렇게 안 쓰이죠. 다시 할게요. 64분의 파이 d 4승 그 다음에 x는 2분의 d 그럼 얼마가 돼요? 요거 32분의 파이 d 3승이 돼요.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 제곱. 그래서 우리 2x는 32분의 파이 d 4승 4분의 파이 y니까 2분의 d죠. 2분의 d. a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약분하니까 8. 요거 없어지고 요거는 제곱.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8분의 요거 3승인데 요거 3승이죠. 3승이었죠. 3승이고 3승이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야? d만 남죠. d. 그래서 8분의 d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반지름 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2r 그죠? 4분의 r 이렇게 돼요. 예. 저기 기본도형 사각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6분의 b, 6분의 h 그죠? 그 다음에 원형일 때는 8분의 d 그죠? 예. 삼각형은요 그냥 한번 봐두시기만 하세요. 이거는 뭐 그 핵구하라고는 잘 안 나와요. 예. 뭐 어렵지는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우리는 뭐 산업기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건 빼고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축 편심이에요. 그 이축 편심도 여기 저기 뭐야 기사에는 나오는데요. 산업기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요 기계적으로 풀어도 돼요. 우리가 압축을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압축을. 여기에 이제 하중이 p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2x만큼 떨어졌고 2y만큼 떨어진 거예요.